저희 국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이 정상이 아니고 또 이 초유의 정말 그동안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정상적인 국가와 정상적인 사회에서 지금은 상당히 비정상 상황이고 현재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조차도 현재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많은 태극기를 흔들었던 분들은 지금 영혼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윤만세를 외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도 이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길 바란 분들이 많이 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장하는 바는 최악을 피해서 차악을 선택했으면 차악도 악입니다. 그러면 그 차악을 대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의 주장은 차악을 준비하자, 차악을 대비하자. 분명히 변고가 발생합니다.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역사는 체제 전쟁의 역사입니다. 북한 독재 살인 왕조 국가냐 아니면 자유민주 체제냐 이 두 체제의 전쟁에 계속된 여기까지 온 내용입니다. 체제 전쟁의 역사 결국 현재 스코어 자유민주 체제는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 증거가 과거로부터 다 말씀드리면 너무 많고 최근 상황부터 말씀드린다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한 푼 받지 않았고 헌정농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누구냐? 남노당 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 중에서 결정적으로 잘못한 자가 누구냐면 황교안입니다.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한 것입니다. 황교안은 탄핵의 주범이고 국가반란 탄핵 세력의 주범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몰랐다. 잘 몰랐다. 이럴 줄 몰랐다. 헌법재판소는 정무적인 판단을 옳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마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난 70년 동안 북한은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북한 70년 대남 적화 공작의 금자탑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고 그리고 지난 2017년 5월 9일 문재인이가 불법으로 정권을 잡은 이후 최근까지 문재인의 대한민국 적화, 한미동맹 파괴, 대한민국 경제 파괴 전방에 현재 뻥 뚫려 있습니다. 남북 군사 합의서 통해서 대한민국 국군이 해체되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현재 국정원은 대공 기능이 무력화됐습니다. 그리고 국군에 잠입한 간첩들을 또는 대전복을 막기 위해서 있는 기관이 부대가 국군 기무사입니다. 그 기무사를 엉뚱한 명분으로 기무사를 해체시키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만들었는데 그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6개 직제가 중요한 직제, 인사, 감사, 재정, 기획 더구나 이러한 중요한 직제에 민간인이 보임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간첩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시간으로 대한민국의 국군 상황을
북한에서 모니터를 할 수 있다고, 모니터 한다고 봐도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힘당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의 대한민국 적화 국가 파괴를 한 번도 막지 않았습니다. 한번 제가 드린 말씀에 이론이나 반론을 제기하실 분들은 해보세요. 없습니다. 한 번도 막지 않고 저들은 부역했습니다. 막는 척했습니다. 존경하는 태극기 동지 여러분, 국힘당이 지금 나와가지고 자유를 외치고 자유체제를 지키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는다고 생각하나요? 정권을 교체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나요?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권 교대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003년 1월부터 아스팔트 활동을 했습니다. 정말 계속 지속적으로 나라가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많았었습니다. 그 의문 중에 가장 큰 게 한나라당입니다. 지금의 국힘당이죠. 한나라당, 즉 민주정의당, 3당 합당을 통한 민주자유당, 그 다음에 신한국당, 그 다음에 한나라당, 그 다음에 새누리당, 새누리당 다음에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다음에 통합당, 미래통합당, 그리고 현재 국힘당입니다. 당명을 수시로 바꿔오면서 이 당이 국회의원 공천을 할 때 전부 다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 기타 등등 국가관과 애국심이 없는 사람들을 많이 공천을 했어요. 이상하단 말이야. 이러한 퍼즐,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을 제가 답을 얻게 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알게 된 것입니다. 저 또한 집안이 군인 집안입니다. 저 또한 선거 때만 되면 1번만 찍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망가지고 우리 정당이라는 국힘당 왜 이렇게 망가졌는가를 알게 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알게 된 겁니다. 그 정도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연구하고 알지 못하면은 맹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국힘당 자체가 지금 민주당과 한통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시절에 문재인의 반역행위를 한 번도 막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의 반역행위, 국힘당이 자유민주체제 수호정당이라면 벌써 이 세종대로상에 어마어마한 국민들이 다 나왔을 것이고 벌써 문재인은 끌어내렸습니다. 말갱이는 다 없애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언론입니다. 언론. 잘 아시겠지만 언론이 우리 국본이 집회하고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보도하지 않습니다. 지난 작년이죠. 9.19 남북군사합의서 그 규탄을 저희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연합뉴스, 뉴스원 등 뉴시스 통신사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찍고 취재도 온 것 같습니다. 그날 안 나왔습니다. 이거는 예를 든 겁니다. 그 이외에도 사례가 많습니다. 왜? 이제 저들은 자기들한테 불리한 기사는 절대 내보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언론이 다 차단하고 있고 언론이 보도를
자기들 입맛에 맞게끔 내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현재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 선동시키기 위해서 정치평론 또는 정치대담 결국 거기서 다 프레임에 끌고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대한민국은 현재 남로당 세력이 대한민국을 어딜 끌고 가느냐, 연방제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넣겠다, 내각제 개헌하겠다 계속 군부를 떼왔습니다. 이제 저들은 드디어 마각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우파 정권이고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손을 장을 지집니다. 일단은 손익계산서 또는 대체대조표 한번 보십시오. 좌변과 우변을 놓고 봤을 때 윤석열 정부가 현재 대한민국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다가 백현수막에다 6천 골단이라고 저희가 했지만 자기 살을 상대방한테 베이게 해주면서 상대방의 뼈를 부러뜨리는 그 전략이 6천 골단이라고 한답니다. 즉 살을 주는 거, 예를 들어서 경제, 법인세 인하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그 탈원전하는 문제 이런 거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는데 하등의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는 저들이 다 둘 겁니다. 그러나 현재 어디 가고 있습니까? 산불정책 계승합니다. 친중정책 계속 유지하고 있죠. 북한방송 개방하죠. 그것도 권영세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유성방송이 아니라 바로 채널을 부여하겠다.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병사가 24시간 스마트폰을 쓸 수 있도록 다 허가했습니다. 스마트폰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컴퓨터입니다. 24시간 병사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군기를 다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월드컵 상황 중에서 월드컵 그 상황 속에 국방부가 발표한 게 미국의 ND 체계에 들어가지 않겠다. 또 하나 반도체 동맹인 치포에 가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윤석열은 핵무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NPT에 탈퇴하는 순간 이 나라는 바로 죽습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에너지가 있습니까? 자원이 있습니까?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원부자재를 갖다가 가공을 해서 구축을 해가지고 달러를 만드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핵무장을 하겠다고 한다면 바로 제재가 들어오겠죠. 자, 이제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가장 가까이에 발생한 문제, 바로 그것은 지만원 박사의 구속 사건입니다. 지만원 박사의 구속은 사실과 증거주의를 원칙을 다 무시한 겁니다. 대한민국 법률에 나와 있는 증거주의 재판 무시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배했습니다. 대법원의 지난 1월 12일 지만원 박사에 대한 판결은 범죄적 판결문입니다. 이것은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판결문과 두 번째
2022년 7월 28일 인천 연수구을 선거 무소송 기각과 그리고 2023년 1월 10일 김원환 박사의 상소 기각과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가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를 부정하는 범죄적 판결문입니다. 바로 자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판결입니다. 이것은 대법원 스스로 자유 대한민국 대법원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들이 자인하고 자기들이 증명한 겁니다. 엄연히 백주 대낮에 자유민주체제가 가동되어 있고 헌법이 시퍼렇게 쌓여있는데 어떻게 증거주의와 일사부재리 원칙을 무시하고 상고를 기각해가서 김한원 박사를 구속시킵니까? 상황이 이러한데도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의 정권 교대한 것이 아니라 정권 교체해서 내년 총선에서 200석을 가져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2003년 1월부터 아스팔트 활동을 해오면서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적화되는지를 정당하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이겁니다. 차악을 대비해야 됩니다. 차악을 대비하지 않으면 결국은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신고무신 인구가 38명 감소됐습니다. 면역학자 배용석 박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38명이 감소됐습니다. 이제 이 감소는 더욱더 더 가파르게 증가할 것입니다. 감소 인구가 이제 이런 것을 누가 막습니까? 성분도 밝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감기약을 사더라도 감기약 거기에 성분이 다 나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분을 밝히지 않는 흰 고무신을 신고 무좀을 걸려서 어마어마하게 죽어가고 있어요. 또 하나 부정선거입니다. 이번 국힘당 당대표 선거에 여론조사를 다 없애고 100% 당원 투표로 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좋은 현상이죠. 저 또한 페이스북에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나 당대표 선거를 전자개표기를 하거나 사전선거를 하거나 그리고 투개표 관리를 선관위에 맡기는 그 순간에는 그 당대표 결과 누가 되든 간에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너무나도 부정을 저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체가 되기 전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믿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이냐. 이제 다 나오셔야 됩니다. 다 나오셔서 새해를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세력이 태극기 세력이 이 대한민국에 오셔서 전부 다 뭉치고 우리가 자유를 외치고 우리가 행정을 통해서 탄핵무효 헌정복원을 외치면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개헌을 못하게 5.18 정신을 대한민국 헌법전문에 놓지 못하게 의학제 개헌을 하지 못하게 북한 방송 개방을 하지 못하게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설 잘 보내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